자, 이 사태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SBS 출신 개그맨 김호중 소속사 대표 정찬우는 고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제가 이 사태를 가지고 썸네일에 이 김호중 주식 사기 고소당했다 요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 극성팬 몇 분께서 왜 김호중이 했다라는 식으로 말하냐라고 하시는데, 김호중 자체가 소속사에 함께 연루가 되어 있고 이 소속사 자체가 지금 이번 사건을 은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괜히 소속사의 대표가 사촌형이고 그 소속사의 대표인 사촌형과 본부장이 다 같이 구치소까지 끌려 들어간 건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당들과 김호중의 사태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안 그래도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고소건까지 추가로 터지게 되면서 김호중과 소속사에 대한 이미지는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순간에 엄청 높은 위치에서 인기를 빛내던 유명인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에는요, 불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한 판가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김호중 사태도 이렇게 많은 기사가 쏟아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김호중 본인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될 게 있을까요? 만약 술을 엄청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럼 이거 뭐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보기에 좋지 않아서 어느 정도 경범 처리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처럼 큰 불법으로 처벌받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의 차이죠.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버렸고 사고를 냈고 도주를 했고 은폐를 했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일반인이건 유튜버건 또 이런 유명 연예인이건 정치인이건 불법, 즉 준법 정신을 최소한으로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결정적인 판단의 판가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3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정찬우 씨도 사실 컬투쇼로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아마 이 컬투쇼 라디오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보신 우리 시청자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행복하고 재밌고 황당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웃고 울고 슬프고 기쁘고 희노애락을 그야말로 함께 했었던 그런 쇼의 주인공인데, 야, 이런 일에 연루가 되다니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소식을 전달드리면서 억울함을 당한 연예인들을 대변해주는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날이 갈수록 연예인 당사자들이 이렇게 사건 사고를 치고 있으니 김호중 사태가 끝날래야 끝날 수가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부인을 했어요. 여론몰이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습이 최초의 김호중 사태가 발발했을 때와 다를 바 없다라는 대중분들의 지금 반응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생각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요, 우리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양치기 소년 예를 제가 많이 들어드렸죠. 이미 이때까지 쌓여있던 신뢰가 바닥이 나버린, 바닥이 나기는커녕 지하로 쭉 안반수 마냥 뚫고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누구도 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의 댓글을 보면요, 보이세요? 여론몰이를 한 인간들이 도대체 누구냐? 김호중 회사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 여기에서 또 김호중의 극성 팬들은 소속사와 김호중 이 두 군데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팬의 입장에서는 우리 가수가 조금이나마 덜 잘못했기를, 소속사가 모든 걸 주도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번 김호중 사태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소속사와 김호중 이 양측이 똘똘 뭉쳐서 만들어낸 최악의 범죄 사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김호중이 연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도 나와요. 가수는 음주운전이 발각되면 공연을 취소하게 되고 거액의 위약금 때문에 소속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다. 결국엔 버림받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김호중이 이번 음주운전을 뺑소니 하게 된 이유가 소속사에서 시켜서 그렇다. 소속사의 대처가 엉망이라서 그렇다.
아마 재판 결과와 사건 내용이 모조리 드러나겠지만 글쎄요. 정말 김호중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소속사에서 시키는 바람에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알다시피 김호중 본인이 최초에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이 막내 매니저급에게 전화를 해서 대신 가서 자수해라 라고 말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 과정에서 소속사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아니면 최초에 자신이 먼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미 통화 내역과 녹취록이 다 입수가 되어 있는 경찰, 검찰 측입니다. 아마 사건의 순서도가 차후에 처벌이 확정됐을 경우 낱낱이 밝혀질 텐데 그때 가서 김호중 자체도 이번 뺑소니에 주도적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니 사실 경찰과 검찰은 이미 김호중 본인이 주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도피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판단했기에 구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소속사 때문에 소속사가 시켜서 이제 책임 전가를 김호중에게서 빼내어 소속사로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우리가 절대로 낚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마저도 남아있는 아리스라고 하는 김호중의 진짜 진성 팬들의 마음마저도 악용하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김호중은요, 스스로 잘못했고 소속사와 똑같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어떤 핑계 하나 없이 스스로 주도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속사 탓을 하며 이걸 살짝 여론몰이를 한다? 절대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이것도 그러면 소속사가 시킨 걸까요? 최근 유재환 씨 사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김호중 본인은 루이비통을 입고 나왔죠. 사과할 때도 포기 못하는 명품 패션. 저라면 제가 유튜버로서 사과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드러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지고 있는 명품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착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착용하고 나간 것조차 소속사에서 지시를 한 걸까요? 본인의 선택일까요? 결국 이런 모습조차 많은 대중들에게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김호중 본인이 선택한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하나같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김호중 본인이 등장했을 때 보이십니까? 착용했던 안경, 잠바, 신발 이것도 제가 최초로 직접 조사해서 전달해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품목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죠. 심지어 이 안경도 수백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품들을 착용했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김호중 사태는요, 절대로 소속사 측으로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김호중 본인의 범법을 저지른 죄목에 대한 정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이런 기사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범죄마저 비호하고 있다. 정치에 이어 연예인 스타로 확산하는 어긋난 내 새끼 팬덤. 이렇게 비판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김호중 사태를 두고서 무슨 있지도 않은 죄를 굉장히 확산시켜서 비판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글쎄요. 정말 맞을까요? 김호중 자체에 잘못한 것 이외에 외모적이라던가 또 다른 비난 비판을 하는 건 옳지 못하지만 이번 사태와 과거에 있었던 뉴스 기사로 나온 팩트를 가지고 비판하는 건 이건 지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도의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는 그야말로 불법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이거 비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김호중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어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반박 자료를 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저는 방송을 했을 텐데 그 해명하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거. 그런데도 내 새끼 팬덤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또 이용하는 인간이 또 등장을 해요. 참 세상이 희한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건 절대 좋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극단적인 팬덤 문화가 이미 자리 잡아버렸다라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콘서트에 가서 응원하는 것 정도가 팬클럽 활동의 전부였다면 요즘은 SNS를 통해 팬들끼리도 활발하게 소통하다 보니 더 쉽고 빠르게 뭉쳐서 점점 과격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옳은 거라고 할 수 없겠죠. 자, 이번 김호중 사태 결론은 이렇게 날 겁니다. 실형,
즉 깜빵 교도소를 가느냐 아니면 집행유예 교도소를 가지 않느냐. 집행유예가 무엇입니까? 집행유예라는 건요, 이 범죄자에게 단기에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해준다. 쉽게 말해서 유죄형이 선고가 됐지만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경과할 경우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그럼 그 집행유예 2년 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를 치거나 동종범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2년이 지났을 때 굳이 교도소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유예 기간을 주는 게 집행유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무엇이 나올 거냐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음주운전 처벌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 교통사고 분야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 김호중 사태에 대하여 잘못된 내용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했다 하더라도 즉시 이실직고를 하면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크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전자 바꿔치기, 교통사고 이후 의도적 추가 음주, 일명 술탁이죠. 그러니 이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 극구 범죄 사실을 부인할 경우 실형 결과가 나오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우중 본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양형, 쉽게 말해서 좀 형을 낮춰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음주운전은요, 재범률이 너무나 높다고 합니다. 40%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정도는 또 음주운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김호중 사태가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야 한다라는 법조계의 이야기가 괜히 많이 쏟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음주 사고 뒤에 도주를 할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엄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 특히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도망을 가게 되면요, 특가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실직고를 한다면 벌금형에 미칠 수도 있지만 결국 범인 도피죄만 본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특가법이 적용되는 이번 사태가 바로 김호중 사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기에 여기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우리나라 사법부 무능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각에서는 김호중에 대한 사태에 대해 죄만 미워해라, 지은 죄만큼만 비판해라,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요. 지은 죄값은요, 검찰과 경찰에서 처벌을 할 것이고요. 김호중이라는 이 연예인, 유명인의 입장에서 팬덤과 팬들과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유명세에 따라 수십억에서 수백억, 수천억까지 벌 수 있는 것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대중들과 또 많은 팬덤에게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하는데 이 대중들을 기만하고 거짓말로 점쳐진 이 사태, 특히나 유명인의 경우 많은 10대 어린 청소년들이 보고 따라할 가능성마저 높아진 이번 사태에 여전히 이 강성한 팬들 덕분인지 팬들 때문인지 김호중 사태가 찾아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이 구속된 가운데에도 이 논란이 큰 상황에서도 공연을 강행하려 한 그의 태도에 당연히 거센 비난이 쏟아져 왔습니다. 김호중 측은 책임감을 이유로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팬심을 등에 업고 정작 잘못에 대한 책임은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냐, 잔악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다라는 비판까지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돌연 입장을 바꾼 게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한낱 유튜버들 중에도 그런 인간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절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이
앞에 말씀드렸던 잔악괴, 돈 때문에 또 하는 그런 말을 박쥐처럼 바꾸는 이런 행태들은요, 뭐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부터 연예인을 좋아하는 많은 뭐 대중들 또 많은 시민들 다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호중 사태가 많은 분들에게 더욱더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 사태가 그냥 어디 잦아들 만한 기미가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뭐 공연뿐만이 아니라 업계에서도요, 김호중의 사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악의 대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요, 생각 엔터테인먼트 자사가 주최하는 공연이 아니라 주최사가 별도로 있는 공연이라며 책임감을 강행 이유로 들었지만 앞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소화한 콘서트들은 바로 생각 엔터테인먼트 주최였음을 감안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김호중 본인이 진행했었던 전국 투어 콘서트, 창원 콘서트, 그건 책임감, 주최사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김호중의 사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악의 대처였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한 엔터 관계자는 대중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정보나 의견 교환이 활발해진 요즘 분위기에 맞지 않았던 구시대적 대처였다. 특히 거짓말은 금기시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괘씸죄가 더해진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김호중 사태를 두고 뭐 일각에서는 헛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소속사가 대처를 엉망으로 했다. 글쎄요, 당연히 소속사도 큰 잘못을 지었습니다. 함께 죄를 덮으려고 은폐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김호중 사태가 사실 설명이 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과연 소속사에게만 등 떠밀 만한 행동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본인이 맨 처음 매니저에게 연락을 해서 대신 자수하라고 말을 했죠. 아무리 소속사에서 그것을 진행한다, 밀어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김호중 본인이 그것을 많이 거부를 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계속하여 강조됐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번 김호중 사태가 문제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좀 더 읽어보면 일각에서는 삐뚤어진 팬심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잘못을 저질러도 무조건 감싸는 팬덤의 분위기가 잘못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실제로 김호중은 이 논란 속에서도 팬들의 지지 속에서 공연을 강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김호중은 팬카페에 식구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모든 결과가 나오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다 라면서 팬덤을 공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두고서는요, 한 관계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강성 팬들은 소비를 해주지 않냐. 일단 당장은 자숙하더라도 추후 복귀를 고려해 팬들과의 결속력을 다지기를 우선하는 것이다 라고 짚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걸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팬덤을 강성하게 만들려는 행태가 이게 어디 지은 죄 이상으로 비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다라는 거죠. 회복이 불가능한 국내 여론을 뒤로하고 해외 팬덤에 집중하는 경우도 존재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삐뚤어진 팬심이요, 잔악괴, 자본주의 괴물을 만들어냈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도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찌 한낱 유튜버인 제가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똑같은 사태가 또 터졌어요. 김호중 논란 속에서도 과거 2인조 가수 그룹이었죠. UN의 김정훈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1,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건요, 이게 사실 벌금형 기준에서는 좀
상당한 처벌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음주운전에 관련하여 벌금형이 나오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당의 수백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오는데 1000만 원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뭐 당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음주운전 거부를 맹렬히 거부했던 걸로 생각이 돼요. 무려 3차례나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김정훈 씨도 입건이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태는요 12월 29일 작년입니다. 오전 3시 30분에 강남구 순환대로에서 진로를 변경해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해당 사고로 인해 상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게 되는 거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김정은의 과실을 높이 평가하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김정은 사태를 보면요. 2011년 7월에 음주 상태에서 검거가 됐어요. 근데 2번 다시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했는데 자숙 시간을 가지고 나서 똑같은 행태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번에 김정은의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은요.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식기도 전에 전해지며 파장이 일고 있고 사실 김호중 역시 우려가 됩니다. 벌금형을 받든 징역형을 받든 한 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요.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번에 김호중 사태와 함께 거론이 됐던 것이 리쌍 가수의 길. 사실 여러 번의 음주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으로 안 끝났죠? 김호중은 이제 한 번 걸렸을 뿐입니다. 그러니 삼진 아웃, 쓰리 아웃 이거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호중의 처벌이 강력하게 나와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연예계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다 큰 사고가 아니었기에 망정이지 큰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라고 한다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차를 가지고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뺑소니를 쳐버린 이 연인들 결국 구속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요,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인간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비판받는다, 가혹한 처사다라고 하는데 일반인은 더합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에 대한 처벌은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강력해야만 하는 것이 음주운전, 특히 뺑소니 이런 사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김호중 사태에 대하여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찰청은 입장을 완고하게 밝혔습니다. 뭐 인권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따지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동의 못하겠다. 우리는 법대로 진행을 했다. 김호중 본인이 경찰서 정문으로 나간 것은 경찰청 입장에서는 한낱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김호중이 지금 구치소 안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며 변호인단과 생각할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무엇이죠? 맞습니다. 바로 보석금을 내고 19일 날 출소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아마 김호중 본인과 변호인단의 첫 번째 과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밖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면서 김호중 본인이 아마 차후에 있을 소송에 대해서 뭐 항소를 하든 또 재심을 하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정의구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올댓 스타 안진용의 기자수첩 채널에 올라온 사례를 보면요. 아주 깜짝 놀랄 요소를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우선 김호중과 비슷한 유사 사례 판결을 보면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징역형, 즉 깜빵에 가서 교도소 생활을 3년 이상 하게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고 경찰 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떻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며 이런 유사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 또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대중들의 실망감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보증석방, 보석석방, 보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팩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뭐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뭐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거.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이때는 보석 출소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팩트죠. 그런데 김호중 본인이 애시당초 왜 검찰 측에 구속 수사를 받았고 구속이 연장됐습니까? 바로 이때까지 많은 증거들을 끊임없이 인멸해왔고 조작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호중에 대하여 죄 지은 거 이상의 비판을 한다라는 말에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죄를 지어도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것도 기망죄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어처구니 없이 말을 바꾸고 끊임없이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본인의 인권은 또 열심히 챙기려고 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대중들이 바라볼 땐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연예인들은 이 김호중 본인과 똑같이 팬들과 대중들의 사랑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 요즘같이 경계가 힘들 때 더욱더 큰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굿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김호중 굿즈가 나왔다는 여러분 화보입니다 라면서 저의 첫 굿즈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당시의 김호중 유튜브 채널의 모습입니다. 이 많은 가수들은 굿즈와 앨범 판매, 콘서트 수익이 주요 수입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김호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2020년 9월 정규 앨범이 드디어 나온다. 이미 선 주문에서도 우리 식구님들,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서 많이 구매해 주셔서 오늘도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 자, 하지만 그 다음 장면에는 김호중이 이렇게 구속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본인 스스로도 참 씁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앨범 75억 원 상당의 52만 8천 장이 넘는 685곳에 기부가 된 기부처에서는요, 골머리를 썩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때문에 지금 많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 음주운전 모방 사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소속사의 또 주식 사기 의혹까지 거기에 팬들이 구매했다라고 하는 이 685곳에 기부된 75억 원 상당의 앨범 처치 곤란 상태에 놓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누가 가져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게 저녁 뉴스 방송의 대대적인 이런 뉴스 방송으로 나왔겠습니까? 그러면서 김호중 가수 방송 퇴출에 대한 반박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는 막 찬성하는 사람들이 1000여 명이 넘어가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세기에 한 번 나올 것만한 천재적인 재능 때문이다. 결국 이런 모습이 이런 75억 원 상당의 쓸데없는 앨범 기부라는 이 도를 넘은 문화, 소량이 기부가 됐다라고 한다면 또 모릅니다. 7억 5천만 원어치도 아니고 75억 원어치라니. 10명이 앨범을 사가지고 7명은 기부한다고 그냥 버린 거잖아요. 이 팬덤의 잘못된 문화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아이들도 호불호가 있다. 앨범을 다시 팔 수도 없다. 최근 몇백 장씩 싹 폐기한다. 유명하지 않거나 인기가 떨어진 연예인 앨범이 오면 쌓일 수밖에 없다. 소비가 안 되면 자체적으로 처분한다. 전부 다 버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거 김호중 팬덤이 아무리 김호중을 외친다 한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회적으로 큰 문제만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뉴스와이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번에 이 사법부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까지 음주운전이 얼마나 쉽게 처리가 됐습니까? 특히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많이 나왔는데 사법부가 삼권 분립의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칼럼의 내용입니다. 보면 다른 거 다 건너뛴다 하더라도 김호중 사태 최근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했다라면서 이 각종 혐의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도피, 도주치상, 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하지만 단순 음주운전 사고를 중대범죄로 키운 이런 자멸적 대응 과정이 구속 사유로 충분했음에도
팬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특히 김호중의 구속에 민감하게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불구속 상태에서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인 사례들이 허다해 보였기 때문이다. 바로 국회의원들의 모습 때문이었죠. 자,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의 문제점은 사법의 권능이 추락하고 정의가 의심받는 시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김호중 사건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호중의 사건이 과연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칼럼도 나오겠습니까? 손주 자랑도 잘해야 한다. 오죽했으면 사법부의 재판 판결이요, 대중들의 분위기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은 사실 십수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팬덤을 15만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 김호중의 사태는 오죽하겠습니까? 손주 자랑을 하려면 돈 내고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팬덤에 대한 이야기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김호중의 팬덤 역시 눈에 들어옵니다. 김호중과 같이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 박수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인일수록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칼럼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방향성을 잘못 잡았어요. 김호중에 대해서 무조건 시기하고 질투하여 많은 분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연예인도 사람이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고의적이건 타의적이건 말이죠. 교도소에 사람을 왜 보내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사람이 다시 교화되라는 의미에서 보냅니다. 안 그랬으면 전부 다 하나같이 사형제도를 부활시켰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에 대한 대중들의 이 날선 비판은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클 것입니다. 하지만 뉘우치기는커녕 계속 손바닥 뒤집기처럼 말을 바꾸고 계속하여 증거를 숨겨가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싫어하는 정치인들과 꼭 닮아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와중에 이 사태가 터진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 엔터테인먼트 이 소속사의 전 임원들이 주식을 불법 취득했다. 그런데 공식 입장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허위 주장이 아니다라는 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김호중 사태를 틈타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을 좀 읽어보면 알다시피 이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대표와 최모 씨, 개그맨 정찬우를 상대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이것이 허위 주장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추측에만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 형태이며 소송 사기로 의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 명부를 변경을 했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싹 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다. 되려 회사가 현재 소속 아티스트로 인해 폐업 직전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틈타 김모 씨 등이 소송 행위 등으로 회사와 현 주주 등을 부도덕한 범죄 집단으로 여론몰이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형사상의 소송 사기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에 관한 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고소하겠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생각 엔터테인먼트 측에 손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만 살펴봐도 오죽할까? 또 뭔가 잘못했겠지? 라는 반응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의 입장이 개인적으로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조차 고소를 한
고소인 입장에서 지금은 증거가 없어 소송을 진행하며 증거를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게 되면요,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 안 그래도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이 과정 중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호중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김호중에 대한 여론은요, 대중들만이 아니라 경찰 측에서도 너무나 최악입니다. 오죽했으면 음주 들통 직전에 술타기 하는 김호중 수법을 막겠다, 김호중법 발의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요,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후 음주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결국 발의했습니다. 일명 술타기를 시도하는 운전자들을 처벌하려고 만든 거죠. 자, 바로 이번에 김호중 본인이 했었던, 사고 내고 나서 맥주캔과 다양한 술을 마신, 이것이 바로 술타기 아니겠습니까? 이 술타기 수법은 법 질서 교란 행위다. 법 개정으로 모방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겠다. 김호중 사태가 이렇게 거대합니다. 또 있어요. 경찰 측에서는요, 출석을 둘러싼 논란에 공보 규칙 등 현장 감안해서 판단했다. 이번 김호중 사태에 대하여 10일 경찰청 정례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호중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온 거죠. 바로 김호중의 출석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관련하여 공보 지침상 문제가 없었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뭐였냐면, 경찰이 김호중을 정문으로 나가도록 하여 6시간 동안 안 나가고 버텼던 일이죠. 이게 김호중 측은요, 인권 어쩌고 하면서 수사공보 규칙을 어겼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게 받아들였는지 경찰 관계자는, 수사공보 규칙상 출석조사 등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현장에서 종합 판단할 수 있다. 당시 경남경찰서 정문이든 지하든 취재진들이 운집하던 상황으로 규칙과 현장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역시 앞서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사건 관계자는 모두 정문을 통해 들어갔다 나왔다. 경찰의 조치로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김호중이 주장했던 보호조치, 인권, 이런 얘기가 하나도 경찰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경찰의 입장에서는요, 김호중 씨 다른 얘기하지 말고 본인의 죄나 인정하고서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 자꾸 수사를 혼란을 주지 마라. 지금 검찰 측에서도 10일 동안 추가 구속 연장을 한 거, 경찰청에서도 이런 완고한 입장을 보내는 이유, 정문으로 내보낸 거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김호중이 수사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도 핸드폰 비밀번호 3대나 압수가 됐는데 일부 비밀번호만 알려줬을 뿐 이 비밀번호가 다 공개됐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청자분들이 그놈의 핸드폰 비밀번호는 언제 공개를 하는 거냐?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렇게 비협조적인 모습에 김호중을 둘러싸고 있는 검찰, 경찰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건 변함없는 팩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트바로티 삼시세끼에 대한 설왕설래이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이 김호중 본인이 독방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빼고는 대부분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외에는요, 다 잠만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딱히 할 게 없어서이기도 하겠죠. 그 와중에 최근 제가 말씀드렸던 6월달 구치소 수용자의 부식물 차림표가 공개가 되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배식을 하고, 특히 지난 3일 아침에는 브라운 브레드와 잼, 스프, 채소 샐러드, 두유를 먹었고, 점심에는 석박지가 나왔고, 저녁에는 감자 수제비국 등 호화 반찬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잘 먹었다. 평일 아침에는 소고기 미역국에 떡국에, 토요일은 시리얼과 우유. 자, 이런 김호중이 묵고 있는 서울구치소의 식단까지 모조리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치소 호화 식단이 공개된 건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과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들까지도 함께 싸잡혀 혜택으로 비춰지면서 사실 국민의 알 권리, 투명성 제고 등을 명분으로 뭐 식단표가 게시됐다가 돌연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이 김호중의 식단마저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